자,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과,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6번째 지속 가능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제가 북 큐레이터, 포마시 플랫폼, 대학원, 취미로 시작한 커피, 나무집 제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북 큐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책의 앞부분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한때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시도를 해봤어요. 살짝 시도를 해봤는데 살짝 시도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내가 그것까지 운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을 할 거면 서점에 굉장히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 서비스 사업에 서점도 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서점은 상주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북 큐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전에 있는 우분투북스라고 하는 서점이에요. 서점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뭐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의 서점이에요.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그 서점은 대전에 있는데 집 근처에도 그런 비슷한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대전의 어은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식당들이 많은 곳에 있는 서점인데 그 동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 서점에 가면 그 사장님을 이제 여러 번 뵙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만나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친하게 서로 맞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마침 그 서점 이용주 대표님께서 제주도에 와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만나서 뭐 강연도 듣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서점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무슨 책을 읽을까 어떤 고민이 되거나 책 구입 계획이 있고 그냥 사는 것보다 서점에 가서 뭔가 색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시면 그 동네 손님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없을 때 여러분이 가시면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또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실 겁니다. 자, 이 서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점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서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모순의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점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 그 부분을 보면 이 사장님은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닙니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서 뭐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개인 서점 쪽에서는 많이들 시도를 하세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이 사장님이 그 책을 포장한 모습을 보면 저 책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 포장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인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저 포장을 하는 걸 선호해서 책을 선택하고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인데 포장에 대한 매력에 끌려서 책 구입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점의 특징은 그 건강, 뭐 먹거리 이쪽 관련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그거 외에도 약간 다른 분야도 있긴 있지만 이쪽에 특화가 돼 있어서 가시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 건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 당연히 뭐 음식과 건강에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잘 선정이 돼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이 책 나도 읽고 싶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큰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사실은 그쪽 부스에 아마 아예 안 가게 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게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 특별한 어떤 주제의 책을 놓다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볼 것인가 더 선택하기가 훨씬 편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사장님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추천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믿음이 가는 뭐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가고, 사실 저는 이 서점에 갈 때 저는 뭐 사실 건강이나 먹거리 이쪽에 관심을 갖고 책을 구입하지는 않아요. 좀 다른 쪽입니다, 저는. 근데 그 다른 쪽에 관련된 책들이 이 서점에 있기 때문에 갔을 때 저 나름대로 약간 득템을 하고 오는, 새로운 책을, 좋은 책을 발견해서 구입하고 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분투북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서점 사업에 지속 가능하게 잘 하고 있을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께 뭐 질문을 해도 됩니다.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 서점은 특별하게 또 가보면 아주 소소하게 음식 뭐 된장 뭐 이런 거, 과일 약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와서 그런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책을 고르는데 그 뭐 된장 사러 오신 분도 있었어요. 뭐 쌈장 사러 오시고 이런 분, 책은 안 사고 그것만 사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푸마시 플랫폼이라는 내용을 썼어요. 이 푸마시가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서로 돕는, 이웃끼리 돕는 방식인데, 이것이 뭐 꼭 거기서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강의 사례를, 강사의 세계의 한 사례를 좀 써놨는데, 이건 약간 어떤 악질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메커니즘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강사들 보면 이런 강사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은 분류는 아닌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가 있고요. 중간, 하, 상중, 하가 있겠죠. 뭐 실력 차도 있고 어떤 인맥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라고 하는 쪽은 뭐냐면, 본인의 직업의 이름은 강사인데 강의를 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불러주는 것도 거의 없고, 본인이 어떻게 뚫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강의 콘텐츠가 좋지 않아서 아직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든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곳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저 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오픈을 하면 이 하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신청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개설을 해서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줬잖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설을 할 때 이번에 내가 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 안에서 서로 신청해서 들어주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비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각 사람들은 강의를 오픈할 때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 자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같은 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와야 이게 이익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마치 좀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도를 하거나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개설을 해서 비용이 지출되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도 수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운영도 해야 되죠. 홈페이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자도 공지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강의가 신청이 올 때마다 그 전체 비용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들인 노력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아까 하에 해당하는 이 강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의 비용을 충당해서 서로 들어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한 거죠.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한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와, 내가 강의를 오픈했는데 한 30명이 왔어. 자기들끼리 30명이 모여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나 유혹에 끌린다든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냐, 자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시간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어울려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잔치, 파티를 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품앗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친구, 이웃이 있다는 거 되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각자의 재능이 다르다 보니까 도움이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 주가 맥주 라이프 스타일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영자였고 주최를 하는 사람인데, 자, 맥주 라이프 스타일 모임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양한 맥주가 필요했고요. 맥주를 가지고 그날 행사에 어떤 컨텐츠, 풀어갈 내용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맥주를 또 마실 때 그냥 아무 잔이나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그 컵에 그 컵 로고가 박혀있는 그 짝이 맞는 컵으로 또 마셔야지 이게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을 뭐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 구하는 것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 이어진 강사님께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도움이 단순히 뭐 제가 맥주 마트 가서 사올게요 이게 아니라, 어느 맥주에 관련된 사람을 알아서 그쪽에서 맥주를 뭐 몇 박스를 받게 되고, 이런 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아주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품앗이들은 너무나 좋은 도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 되게 좋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사실은 사소한 것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틀어진 분들이 있다라고 떠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언젠가는 서로서로 그 고마움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품앗이가 꼭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품앗이 방식으로 지속 가능함을 만들지 못하는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대학원. 자, 여러분, 자신의 실력 향상과 자신의 커리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에 도전하시는 분, 진학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자세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정말 갔을 때 제대로 달성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되겠지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목적을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학력을 높이는 겁니다. 학력. 당연히 공부는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대학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대학원 졸업이라는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거죠. 두 번째가 강사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갑니다. 자, 요즘에 강사라는 직업이 난 처음부터 강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걸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가면 사실 강의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강사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비 책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강사가 비용이 달라요. 근데 그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뭐 스타 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보았던 사람이 무조건 비싼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싼 강의비를 받는 거는 진짜 금액이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건데, 그것의 기준이 있죠. 기준. 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1급은 일단 학력이나 이력 자체가 굉장히 소수 사람만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강의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계속 강의 일을 나가고 있어요. 강사비를 더 높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원에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원에 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어차피 동일한 강의를 갈 때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들이 대학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많이 받기로 되어 있을 때 도전을 해서 가는 거는 괜찮죠. 근데 아직 뭐 내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먼저 가는 거는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대학원을 갔다 왔는데 강의를 계속 불러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보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자, 대학원에 가는 세 번째 이유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커피 얘기를 꺼내요. 커피. 지금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드립커피, 화면에 보이시나요? 항상 드립커피를 마시거든요. 핸드 드립을 해서, 그래서 원두가 떨어지면 또 구입을 해서 거의 하루에 한 잔은 집에서 꼭 내려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자, 이렇게 집에서도 먹는 사람도 많고 집 밖에 나가면 온통 커피숍 천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에 가면 커피가 더 유명합니다. 강릉이 커피 관광도시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감이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강릉이란 도시가 뭐 커피를 재배하는데 적합한 도시도 아니고, 마치 약간 저기 느낌 나요. 안동고등어. 안동에서 고등어가 잡히지 않잖아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어 하면 안동이란 단어가 붙는 것처럼 강릉 커피도 커피의 원산지도 아니고 거기에 뭐 어떤 대단한 스토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커피를 가지고 와서 강릉이라는 도시와 잘 연결시켜서 굉장히 한국 안에 브랜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니까 또 강릉에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갈등이 돼요. 커피 때문에 강릉을 갈까 말까. 사실 어느 도시에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커피만 몰라요. 그냥 쓴 거고 주는 대로 마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아직 그 커피 맛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인데,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세한 맛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 커피나 주면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린 건 사실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려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터키 커피 방식의 텁텁한 맛에서 굉장히 그 커피의 어떤 기름 성분을 추출해서 마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서도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가냐,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대박을 터트리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더 공부하고 했을 때만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시도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공부가 또 왜 중요하냐면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사과학. 제가 지금 요 신문자료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광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과학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나 아니면 저의 강의 내용에서도 유사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화학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유사과학적인 것들이 눈에 사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 유사과학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다 그냥 믿고 본인의 컨텐츠로 갖다 쓰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구리 실험, 솔개 부리, 발톱, 미꾸라지와 메기. 이거 강사들이 많이 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다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근거 없는 것도 썼다가는 나중에 본인의 어떤 강의 활동에 큰 잘못된 이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좀
다양한 방면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딱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세계적인 혁신들을 잘 살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한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완성하는 경우의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탈리아의 어느 성당에 큰 돔을 결국은 올린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금속 세공업자가 올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에도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 학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는 거,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공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효과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부인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인맥을 나누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지인들 중에 이런 제안이 올 때 있어요. 이번에 여기 한번 가시면 어때요? 여기 심지어 대학교를 다시,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을 다시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이유가 거기에 인맥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저 사이버 대학교에 갈까? 라고 생각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왜 선택을 못하냐면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너무나 바쁜데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선뜻 저도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모임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 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학원에 대해서 단점인 면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원에 가서 본인이 뭐 박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 석사, 박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사, 박사 공부가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방면으로 더 폭넓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굉장히 알고 있겠지. 그래서 박사면 와 하는데 와는 맞죠. 그 부분에서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사 출신이 뭐 예를 들어서 국회를 가야 된다든가 이거 연결이 없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은 박사가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선입견, 오해인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것도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더 나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는 좀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미로 시작한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커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완전 뭐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커피를 굉장히 즐기고 핸드드립해서 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의 그 원두가 뭔지도 알고 있고 다양한 원두의 커피도 다 맛을 봤고 이런 뭐 즐기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강하게 즐기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여기 사진을 보여드린 최연희 강사님인데 이분은요 강의를 가면 보통 강의 갈 때 뭐 노트북이나 교환, 교재 뭐 이런 것들 챙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챙겨갑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본인이 중간에 핸드밀로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 핸드드립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강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유별나게 저렇게까지 해먹나? 이 강사님도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유별나게 생각할 걸 알아서 그래서 직접 내린 다음에 그 커피를 그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굉장히 잘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분은 저도 제가 뭐 커피를 많이 마시지만 이분을 만나면 항상 커피 맛있는 카페를 정해서 만나야 되고 커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래 길게 갑니다. 제 주변 이웃 중에 가장 많은 커피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장비와 뭐 원두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 어디가 맛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날 때, 사무실에서 만날 때는 본인이 원두를 사오세요. 사와서 그걸 같이 내려서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 오시면 저 이제 그 사무실에 커피 기구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라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미안함 없이 그냥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내려서 커피를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요 커피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뭐 커피 강의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커피 강의를 의뢰가 온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커피 강의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강의를 진행했던 곳에서 떡볶이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커피를 했으니까 약간 음식 쪽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강의도 해달라고 해서 떡볶이 강의를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내용은 뭡니까? 했더니 뭐 떡볶이 역사, 여러분 떡볶이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분은 아세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줍니다. 매우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고 있는 어떤 취미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 게 나를 불러주는 요소가 되고 그게 나의 하나의 강의 컨텐츠가 돼서 수익 활동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커피가 취미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취미라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자신의 취미.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커피만큼 돈이 많이 들지 않은 취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것들 제대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취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컨텐츠가 되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덕후라는 표현도 쓰고 그것의 전문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함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만약에 좋아하기까지 해요. 그것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혹시 보시는 분 중에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다양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커피도 굉장히 대중적인 거지만 사람들의 수준이 다 어느 한 정도까지만 있지 그 이상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사람의 특징을, 매력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무집 제작자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오승열 대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무집을 지었어요. 100% 나무예요.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저도 나무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집이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그래서 운전하고 와서 갔어요. 갔더니 이런 사진에 이런 집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들어가 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본 분이거든요. 이 집 한번 보세요. 이런 집에 살고 싶어서 제가 먼저 가서 접촉하고 알게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저 뒤에 책 뒷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인이 나무집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닌데 나중에 노력하고 도전을 해서 결국은 집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꼭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무슨 과를 전공해야지만 그것의 직업의 올바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대학교 때 공부한 게 그 사람의 직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저의 전공 말씀드렸잖아요. 화학공학이라고. 화학공학인데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학공학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하니까 다른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제가 없을까요? 대학교 때 전공은 그거지만 그 이후에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많은 공부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전공이라고 했을 때는 그 대학교,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전공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집 제작자이신 오승열 대표님도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집 주거 형태의 변화를 생각을 해서 이런 집을 먼저 뛰어들고 최근에는 또 바퀴 달린 집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집을 하나 사서
이 집을 가지고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살아볼 수 있어요. 자, 1년은 서울, 또 1년은 경기도, 1년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다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시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살아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생길 가능성도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집도 계속 연구를 해서 본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챕터의 제목은 지속 가능함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설프게 모양새에 갖춰서 하는 걸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애정과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점을 운영하지만 큐레이션하는 기술과 포장하는 능력들을 가지고서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커피지만 커피에 대해서 남다른 실력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의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나무집 제작자, 보통 공부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무조건 대학원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원이 가능하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냐, 그것을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대학원 졸업자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지는 않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6번째 지속 가능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나의 콘텐츠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